들어올래도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이 없어 언제 거기 모일 수 있느냐 이렇게 모여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뭐 12월 29일 이제는 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장만동 회장님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 벌써 일주일 전이죠. 지난 12월 22일 이 장만동 회장과 이 대화했던 내용,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듣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큰 호응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뭐 여러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이 조선족 동포 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장만동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만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난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첫 방송이기도 했는데 동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도 뭐 방송을 보시고 뭐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가요? 네, 방송을 보고 전화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네. 좀 이번 동포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이번에 반응을 보면서 동포들이 마찬가지로 동포 사회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힘을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그런 뜻에는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그 격려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 네. 이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그정 이제 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많은데 지금의 이제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분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이고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뭐 취업 제한 문제라든가 코로나19 상황에 어쨌든 출국하지 못하고 머물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체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라도 한 목소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기차 또 동포 권익을 위한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데 좀 같이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SNS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 중국 동포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방송을 저도 이렇게 처음 내보내고 많은 분들 보시고 호응을 해주시는 거 보고 장만동 회장님의 그런 구상이 동포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동포 사회가 지금 한데 이제 뭉쳐서 단결하고 화합하자는 그 취지가 지금 동포 지금 사회 현존에 존재한 문제를 그걸로만 대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출입국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많은 좋은 정책을 내줬고 치료에서 많은 필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발표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 감사의 뜻을 보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92년도 수교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명년 새해게 되면은 역시 우리 코리아 드림이 30주년이 되는 해라도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0년이 흘러온 세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30년이든 강산이 10원도 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동포 사회의 현 그 주소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80만이라는 사회 분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수많은 활동가들이 동포 사회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포 사회를 대변하는 네. 대표할 수 있는 공익단체가 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고 네. 이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에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네. 또 우리 동포 사회도 한국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자리도 잡았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함께라는 그러한 이제 슬로건으로서 서로 모이고 힘 네. 합치고 여기 합치게 되면은 막 힘이 된다는 이 점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하지만 우리 동포 사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주 생활이 되잖아요. 네. 때문에 또 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자는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어쨌든 지난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도 많이 또 반응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그 SNS 카카오톡이었죠? 네.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때 단체 명칭이 뭐였죠? 중동포 향후총회. 중국동포 향후총회. 네.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해서 검색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방송을 보고 지금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한 몇 분 정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 30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30명 정도가 이제 그 올리신 분들, 콜 하신 분들이 30명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전화 오신 분들 보면은 콜한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휴대폰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익숙하신 분들이 자기 가족, 지인들을 대신해서 콜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콜을 발송하게 되면은 일단 메시지가 콜을 하신 분들이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로 총회 이제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과 이제 힘을 합치자 하는 데는 뭐 1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여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크게 이제 새 2022년도 22만 명이 한 플랫폼에 모입시다. 네. 모여봅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일부 제가 분들은 그렇게 좀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공감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덩치를 모여서 해가지고 동포사회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한번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플랫폼에 모이면은 뭐 등록하면은 뭐 그게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상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순재 씨 그 광고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등록만 하십시오, 콜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그다음 다음 후기를 보면 된다 했는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바로 몇 가지를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다면 제일 첫째로는 동포 사회가 한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런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 이제 새로 나타난 문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도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서비스 그 내용을 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릴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 사회가 이게 한데 모여가지고 뭐 어디를 그래서 정책이 뭐 잘못된 거 가지고 뭐 강의 합리하자 뭐 거기에 뭐 어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와 융화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그 생활하면서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또 한국의 고마운 점을 알아야 되시는 우리 고향 동포들이 그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어떤 뭐 불만이라든가 이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동포분들이 과연 그 구상이 어떤 건지 약간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번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일단은 거기에 등록이 된 분들을 어떤 고향별로 네. 나누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향후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 온라인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향후의 대표를 뽑고 네. 그리고 이렇게 향후의 대표를 뽑고 나서 또 점수적 커지면은 뭐 좀 더 그 위에 좀 더 큰 또 대표도 뽑고 네. 그래서 뭐 온라인 투표를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중국 동포 사회의 하나의 온라인 조직과 그리고 하나의 대표도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구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거는 이번에 모임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한도에 모여도 또 모인 의미가 없게 되고요. 네. 또 모였다 하더라도 그냥 다들 의미가 없으면은 여기서 또 공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릴 대로 그건 반드시 그 바탕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구상이라 할 때 네. 그런 바탕에서 그럼 우리 동포들이란 누구나 똑같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네. 또 우리 정책이 어떻게 더 변화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마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구상 가운데 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주 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힘이 약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을 한데 합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미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홈페이지에는 제가 조리 있게 이제 그 내용을 올렸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저희 이 구상이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카카오톡이라는 SNS 공간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뭐 그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뭐 동포 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도 논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그런 주제를 뭐 계속 이렇게 또 발굴해서 동포들이 모이신 분들이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하는 그런 구상,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로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는 이제 카카오톡 그 채널하고 네. 이제 연동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콜 신청할 때도 지금 카카오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식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항상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널에 추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카카오 채널에서 소식을 보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진행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그때 이제 올리게 되면은 네. 뭐냐면은 메시지로 우리 카카오톡을 받는 거 똑같거든요. 네. 우리 누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채팅하는 것처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방송에서 이 동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그 키워드를 뽑는다고 하면은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의 어떤 한국에서의 그래도 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네. 이런저런 전 취업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특히 이제 그 60대 이상 고령동포분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있으면서 좀 그래도 뭐 70 초반까지는 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 있는 네.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되게 제조업에는 못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또 뭐 건설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자재정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 취업 제한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도 올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렇게 동포사회가 한 플랫폼에서 모여서 한 목소리가 이루어지면은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네. 바로 이제 우리 체류 문제, 네. 제가 말씀드린 방문 취업제 폐지와 F사 전면 전환, 네. 그리고 이제 F사의 취업 제한, 네. 이 절폐에 대한 이것을 반영하고 싶은, 네. 이것이 제일 첫째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만 우리 동포사회가 한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계속 후속으로 나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 낸다 해서 뭐 바로 출입국에서 정책을 변경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이건 법이라는 거는 그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는 들어간 여론 수렴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국 사회 이해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가 한데 모였을 때 우리 뜻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뭐 항의하고 이렇게 뭐 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뜻이 우리가 어렵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포 사회가 한국에서의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선부적인 동포로서 한국에서 천부적인 이런 권리를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요청으로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법무부가 이 새해를 앞두고 동포들을 좀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감안을 해서 또 국내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출국하지 않고 취업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뭐 1년간 더 직권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출국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 체류 연장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그리고 또 동포 자녀들한테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모에게도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동포 사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제도가 나오기까지는 저도 뭐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또 요청을 해 왔었는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렇게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방송을 사람들이 보고 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포 향후 총회는 카카오톡으로 고향별 모임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거를 좀 조직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발전해서 계속해서 동포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를 만드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또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네. 이 향후 총회라는 말 타이틀 그대로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고향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다 이제 익숙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동포 3세 이렇게까지는 조금 이렇게 2세까지는 뭐 아주 몸에 다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고향의 정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식 정도도 서로가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작게 된 이렇게 미니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챗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걸 만든 사람이 리더겠잖아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그 분이 리더라고는 이제 누가 전체가 인정해주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한계 조직에서 목사님 친구들 모여서 우리 누가 그것도 네가 대상해라. 동포 우리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죠. 동창회 회장 누구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중국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런 방식이 있어야만이 한 개 어떤 이제 팀이 되고 네. 팀과 팀이 연락됐을 때 시너지 효과 나고. 네. 제가 지금 동포 향후 총회라는 전반적인 그 정치의 그림을 제가 그림 구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동포들이 그 동창회, 그 다음에 그 마을회 이런 그 단체들이 단체라고 말하면 단체고요. 아니 단체가 아니고 그냥 뭐 동호회란 동호회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구상하는 거는 마을 단위로 아니면은 향진 단위로 해서 네. 그 고향의 공동체를 만들자, 연결시키자. 그리고 이 공동체를 갖다가 한 대 연결하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우리 동포 사회가 전반이 그리고 인정하는 이런 공인 단체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촌장, 네. 뭐 당서기, 뭐 이렇게 대표 마을 대표를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뽑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뽑나요? 이렇게 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예, 투표를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마을 조선족 마을이 다 해체되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SNS의 온라인 공간으로 모여서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을 단합대도 갖기도 하고 소식도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또 수고할 사람들 또 네. 대표도 뽑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중국 동포 사회가 또 새롭게 도약하는 예. 그런 기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한데 모일 수 있는 네. 이런 장미를 만들어서 네. 지금 동포 사회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한데 모이는 장소가 없고 모여야만이 거기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거기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는 그런 이제 대화 방이 있거든요. 네. 댓글도 올릴 수 있고 자기 의견도 피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 다 사용을 하시니까요. 이 중국 동포 뭐 향후에 향후 총회 행운총회. 예, 뭐 중국 동포만 쳐도 이렇게 마크하고 나오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간단하게 뭐 인적 서류, 뭐 나의 고향은 어디다, 뭐 이렇게 해서 적으면은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는 등록이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지는데, 네, 이 저번에 방송을 보시고 지금까지 한 30여 분 정도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마음으로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도 곧 시작이 됩니다. 네.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럽니다. 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장만도 회장님 인사 말씀 겸 또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주시죠. 네, 이제 곧 2022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 물론 다른 사회 군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힘을 내고 또 이 코로나는 언제나 종식되리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제 22년도 새해 중국 동포 코리아 드림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가 한번 서로 힘을 모으고 단결된 모습 또 그리고 정말 정이 넘치는 모습 이런 것을 한번 우리 함께라는 이런 슬로건으로서 2022년을 장시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장만동 회장이 두 번째 이렇게 자리를 맞아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보시는데 이렇게 또 저를 이제 유튜브 상담을 이렇게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많이 경직된 것 같아요.